의료 대란의 와중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우울증이 염려됩니다. 현실 부정은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응급실 가봐라, 잘 돌아간다. 권력이 이런 현실 부정과 회피에 빠지면 생사람을 잡게 됩니다. 뉴라이트만 꽂으면서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것도 근본은 현실 부정입니다. 현 대통령 부인은 황제 조사에 무혐의를 하면서 전 대통령 전 사위 조사를 법 앞에 평등이라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을 넘어 판타지 중독 수준입니다. 경로, 즉 분노 조절 실패도 잘 알려진 초기 행태입니다. 여당 연찬회와 국회 개원식 불참 또한 또 하나의 전형인 고립 행태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멀쩡한 줄 알았던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서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니 정권 전반에 전염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정치적이든 심리적이든 정권이든 개인이든 우울증의 극단은 자기 파괴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 부정, 경로,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 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의 본질은 정권 대란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편에서 대란을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 쟁점을 다루겠습니다. 뉴라이트 정말 모르십니까?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2019년 8월 23일 안창호 후보자가 기고한 컬럼의 첫 문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존중한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완벽한 뉴라이트의 주장입니다. 뉴라이트를 모른다는 대통령에게 뉴라이트를 공부할 교과서로 안창호 후보자의 어록을 보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자 소양이 된 것 같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지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창호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뉴라이트 친일 매국 세력이 이 땅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겠습니다. 안창호 후보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자는 사무장 병원 그리고 면허 대여 약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합법화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폭주로 의료계가 가뜩이나 들끓고 있는데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저는 안창호 후보자 이런 발상을 접하자마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에 투자해서 의료법인 공동이사장이 되었던 사람,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모친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장모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불법을 합법화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에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다고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국회 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헌법 위반 행태이고 위헌적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는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경지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가뜨리고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이제 엄청난 의료 재앙으로 귀결되고 있고, 노동개혁한답시고 노사관계 망가뜨리고, 사교육개혁한답시고 사교육 시장을 더 극성떨게 만들었고, 한일 관계는 우호적 발전을 넘어서 숭일 매국으로, 탈원전 보고는 아리백 포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증대 실패로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서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도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섣불리 도입한다면서 오히려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연금 토대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덥석 받아서 지르고, 오기로 문제 제기하면 오기로 밀어붙이면서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를 필두로 불공정과 몰상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의료 체계를 해결하려고 지금 당장 살 수도 있을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 과목 수술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 의료 시스템이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 국민들이 죽어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의료 개혁입니까? 아니면 의료 재앙입니까? 이것은 정부 대통령의 소신이 아니라 오기이자 독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대통령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소신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논쟁을 다 뒤로하고 국민을 우선 살리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넘기고 올해 말 내년 초가 지나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될까 봐 겁이 덜컥 납니다. 10년 후에 의사 증원시키자고 지금 당장 국민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은 의료비가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장 응급실 문턱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이대로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것입니까? 국민이 죽어나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어쩌란 말이냐 하는 식의 국정 브리핑을 보면서 국민들은 저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서 소름이 끼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또 정책 입안을 하는 데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또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또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